표준형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얘는 A를 X축 방향으로 P만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대칭선, 점근선, 대칭점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였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y는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6 플러스 4 3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 그래프를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칭선, 점근선, 대칭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자. 자, 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x분의 6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예정이다. 그죠? 이렇게 그려질 예정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그래프에서 이런 선을 보고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원래 그래프에서 이렇게 생긴 선을 보고 우리는 대칭선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점을 우리는 대칭점이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 그리고 대칭선의 교점 전부 다 대칭점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요 대칭선과 점근선이 되게 좌표평면을 이쁘게 잘라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가 다 45도 각도로 이쁘게 잘라줄 거다 해서 얘는 기울기가 1이었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점근선을 평행 이동시키고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점근선을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와 여기에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 우리가 점근선을 긋는 이유는 좌표 평면을 조각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점근선이 그어지는 순간 이 공간들을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y절편이에요. 그래서 y절편은 꼭 그려야 돼. 니네가 어떤 도형을 그리더라도 뭐 2차 함수를 그리든 1차 함수를 그리든 이런 유리함수를 그리든 무리함수를 그리든 y절편은 구할 수 있으면 무조건 그려야 돼. 알겠죠? 그래서 y절편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0을 넣는 거니까 x에다 0을 넣으면 y가 여기 지나가죠. 그래서 지나가는 점을 하나 딱 정해주고 나면 이렇게 그래프가 대칭점으로부터 대충 얼마쯤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고 몇 사분면에서 지나가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y 절편이 양수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그려질 테니까 2, 4분면을 지나가는 거고, y 절편이 음수면은 밑으로 이렇게 지나갈 거기 때문에 2, 4분면을 안 지나가고 4, 4분면을 지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지나가는 4분면이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y 절편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y 절편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쁜 유리함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먼저 점근선. 점근선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x에 대한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에요.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선으로 이렇게 그어서 공간을 나누어 주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x값, x는 마이너스 2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마이너스 2만 아니면 여기에다가 x값을 대입했을 때 이 값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얘가 0이 될 수 없다는 건 y가 3이 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다는 이 지점과 y가 3이 될 수 없다는 이 지점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점근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점근선을 이야기하는 이 방법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을 공간을 잘라주고, y가 3이 될 수가 없다. y가 3인 지점 공간을 잘라줘서 좌표표면을 4개의 공간으로 구별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칭선. 여기서 대칭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런 느낌으로. 대칭선은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겠죠? 자, 그래서 대칭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칭선은 항상 대칭점을 지나갈 거기 때문에 대칭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라고 한다면 얘는 y는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와 점을 가지고씩 쓰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이해됐나? 괜찮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직선식은 y는 x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 이 직선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될 거다. 괜찮죠? 그래서 대칭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니네가 함수 문제를 풀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니네가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정보만 많으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프 없이 문제를 풀 수가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 자, y는 x 마이너스 1에 5 마이너스 3 한번 그려보세요. 플러스 3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 플러스 1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
우리는 곡선을 배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곡선은 우리 어차피 완벽하게 못 그리기 때문에 그 니네 그림 그릴 때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2차 함수를 그리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1,1이고 y 절편이 9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y 절편이 9니까 겁나 위에다가 9 찍고 여기에 1,1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는 어차피 니네가 그리는 그림이 왜곡이 많이 되어 있는 포물선이라거든요. 곡선이라서. 그래서 이 폭을 똑같이 해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생김새와 위치 정도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라서 꼭지점이 1,1이고 y 절편이 9면 대충 여기다 9 찍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니네는 그림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점근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기가 1,3 이렇게 그냥 잡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y 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와 여기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x에 대한 점근선이 2, y에 대한 점근선이 1 이렇게 잡고 y 절편이 3이죠.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잡고 x에 대한 점근선이 마이너스 1 y에 대한 점근선이 마이너스 4인데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 예 x에 대한 점근선이 마이너스 2고요 y에 대한 점근선은 2고 그 다음에 y 절편은 1이고 여기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의 위치와 상황 정도, 지나가는 사분면 정도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곡선을 완벽하게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저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일반형 자, 유리함수에 대한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은 이제 표준형으로 되어 있는 애를 통분해서 그냥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형을 알고 있을 때 표준형으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표준형을 알고 있을 때 일반형으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림 그릴 때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라 라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분자의 모양을 적당하게 이쁘게 정리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나눗셈을 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분자의 모양을 정리하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3, 마이너스 3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이제 니네가 이제 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유리식 계산에서는
분모의 차수가 있고 분자의 차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계산이 편리해요, 일반적으로. 알겠죠?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일반적으로 계산이 편리합니다. 항상은 아니에요. 알겠죠? 거의 대부분 편리해요. 그런데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는데 분자가 더 크거나 같으면은 계산이 일반적으로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분자의 차수를 줄여야 돼요. 분자의 차수를 줄이면 조금 더 편리해진다라는 거죠. 항상은 아니고 편리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자의 차수를 줄이는 방법은 이렇게 모양을 만들거나 아니면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 나눗셈을 하거나. 분수라는 애가 원래 나눗셈의 개념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분의 7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7 나누기 5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과 5분의 2 정도로 모양을 잡을 수 있는데 7 나누기 5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몫이 밖으로 빠지고 나머지가 분자에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대분수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걸 하는 겁니다. 플러스 3, 마이너스 3을 추가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나누기 이렇게 하든지. 괜찮습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그냥 셈으로 나눠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거 나눗셈 하라고 우리 다음 시기에 나눗셈 배운 겁니다. 알겠죠?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눠도 괜찮아요. 내가 뭘 추가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면 이게 속 편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애는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도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3x-1 나누기 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얘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분의 5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다면 5x 마이너스 1을 2x 플러스 3으로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거 얼마예요? 선지야? 여기 얼마? 뭐라고? 여기 2분의 5 넣어야 되죠. 고민할 게 없어요. 모양이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4x 플러스 5 나누기 3x 플러스 1 또나?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야? 14예요.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3분의 3 지금 내가 몇 개 더 써줄 건데 규칙을 찾으세요. 복잡하진 않습니다. 형진아? 마이너스? 잠깐만 내가 잘못 썼네. 여기?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규칙. 여기를 보면 이렇게
분자에 아니 밖으로 나갈 때 몫에 들어갈 숫자가 지금 비 많이 오냐 밖에? 네? 비 많이 오냐? 그렇게 많이 오진 않고. 아 그래? 몸이 많이 와요. 자 이렇게 몫에 들어갈 숫자는 고정이라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밑에 나머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계산을 안 해서 나머지는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분수가 있고 그 뒤에 3이 붙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도 분수가 있고 그 뒤에 2분의 5가 붙고 분수가 있고 그 뒤에 3분의 4가 붙고 분수가 있고 그 뒤에 마이너스 3분의 7이 붙을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 뒤에 이런 애들이 붙는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표준형에서 얘가 y에 대한 점근선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y에 대한 점근선의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일반형에서도 y에 대한 점근선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x의 개수들 가지고 그냥 얘를 떠올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x에 대한 점근선은 여기서도 분모가 0이 되는 지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형을 보고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한다면 x에 대한 점근선, y에 대한 점근선, 그리고 y절편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x에 대한 점근선 마이너스 1이고요. y에 대한 점근선이 3입니다. 그리고 y절편은 x가 0일 때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려보세요. 점근선이랑 y절편만 알면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y절편만 알면 돼요. y절편을 구하면 왜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x에 대한 점근선 마이너스 2, y에 대한 점근선 2, y 절편 0 대입하면 3. 공간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가려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가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유리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x축과 y축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 x에 대한 점근선은 2, y에 대한 점근선은 3, y 절편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y 절편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일반형에서의 단점은 뭐냐면 정확하게 표준형에서의 분자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그림을 어떻게 움직였어요? 라는 걸 하려면 이걸 바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것만 아니면 안 바꿔도 돼요. 그냥 그림 그려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x에 대한 점근선은 마이너스 2, y에 대한 점근선 마이너스 2, y 절편은 3.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다음 여기 x에 대한 점근선은 2, y에 대한 점근선은 마이너스 3, y 절편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 정도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일반형의 나에서 나오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리함수 문제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것들이 대칭점, 대칭선, 점근선, y 절편, 거의 이 정도의 개념으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그림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리함수의 역함수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가 있을 때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역함수 구하는 건 x랑 y의 위치를 바꾸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x와 y의 위치를 바꾸기 전에 식을 좀 정리합시다. 양변에 ax 플러스 b를 곱할 거예요. 그리고 x가 있는 애는 x가 있는 애들끼리, x가 없는 애들은 x가 없는 애들끼리 묶어줄 겁니다. 식을 전개. 그래서 얘는 x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얘는 넘어올게요. 그래서 ay 마이너스 c의 x는 마이너스 by 플러스 d, x는 ay 마이너스 c의 마이너스 by 플러스 d. 자,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이 과정은 전부 다 등식의 성질이죠. 괜찮습니까? 역함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함수를 만들려고 x와 y의 위치를 딱 바꾸면 이게 역함수입니다.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보면 대단한 게 바뀐 게 아닙니다. 여기 얘네들 위치를 바꾸고 부호를 바꾸면 역함수다. 괜찮죠? 복잡하지 않죠? 역함수식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역함수는 이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양에서 얘네 둘이 위치를 바꾸고 부호를 바꾸면서 그냥 역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공식이에요.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해보세요. 역함수 구해봐. 표준형은 일반형으로 고친 다음에 역함수 하시면 됩니다.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냥 통분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역함수. 이렇게 역함수. 자,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통분 이렇게. 그래서 얘의 역함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자,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으면 역함수는 끝났고요. 그러면 유리함수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2번부터 유형 1번은 했죠? 예전에 안 했나? 유형 1번은 쉬우니까 안 하겠습니다. 유형 2번부터 할게요. 자,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핵심은 뭐냐면 내가 저 식을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냐 입니다. 그래서 분자가 음수죠. 분자가 음수라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2사분면 4사분면 지난다 맞다. 요거 이게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x가 증가하면이라는 단어가 그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y 값이 증가한다 위로 가냐 이런 거죠. 이게 이 방향이냐 방향이다 이런 거.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점근선은 x축과 y축이다 맞는 말이죠? 다 맞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3번. 자,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b, y는 o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보고 분모가 0 되는 게 x에 대한 점근선, 그 다음에 x의 개수 가지고 y에 대한 점근선 이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b는 -3, a는 5 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역함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일부러 니네를 낚기 위해서 x의 위치를 뒤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이쁘게 만들려고 얘들 위치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합니다. 역함수 만들려고 -x 플러스 1에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그래서 역함수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네들 위치 바꾸고 보호를 바꾸라고 그랬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근데 안 이쁘잖아? 분모 분자에 -1 정도는 곱해도 되잖아요. 그죠? 분수에서 분모 분자에 같은 숫자 곱하는 건 괜찮다고 배웠으니까 이거 같은 식이다. 분모 분자에 곱하라고 했지 좌변과 우변에 곱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건 양변에 같은 숫자를 곱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다. 괜찮죠? 요렇게 식을 쓰는 겁니다. 유제 4번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 유제 4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유형 1, 2, 3, 4 유제 1, 2, 3, 4 지금 빨리 풀어보고요. 그 다음 뒤쪽에 넘어가서 54쪽 55쪽까지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책 보세요. 4번. 최소값은 여길 지나갈 때가 무조건 최소다. 그죠? 뭐가 지나갈 때냐면 대칭선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칭선을 기준으로 이 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게 AB의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거리를 재면 훨씬 더 멉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니네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점의 좌표는 y는 x랑이랑 교점비를 계산하는 거니까 연립하면 이렇게 되죠. x의 제곱은 2 되니까 x가 루트 2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2, 루트 2 그럼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점대칭이니까 우리는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때 여기가 45도니까 1대1대 루트 2의 길이비를 가진다 그랬죠. 루트 2 하면 여기가 2일 거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4일 거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식 쓰는 거 8번 보세요.
자, 점근선을 알려줬다는 건 C와 A를 그냥 알려준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Y 절편을 알려준 이유는 B를 구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먼저 X에 대한 점근선이 1이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분모가 0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Y에 대한 점근선이 2라는 건 X의 개수 가지고 만든 숫자가 2라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Y 절편이 3이니까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B가 3인 거죠. B는 마이너스 3.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점근선을 알려줬다라는 건 분모와 분자의 모양을 거의 알려준 거다라는 거. 10번 봅시다. 몇 쌍면을 지나가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유리함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함수에서 다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전부 다 Y 절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Y 절편에 관한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X에 대한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Y에 대한 점근선이 2인데 모든 사분면을 지나가고 싶다. 만약에 이 그래프가 1사분면과 3사분면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가정을 하면 4사분면은 죽어도 못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분면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느낌이어야 되겠구나. 괜찮습니까?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 폭이 좁아져도 안 된다는 거죠. 폭을 좀 넓게 가져가서 이런 노란색 형태여야지 1, 3, 4 여기를 한꺼번에 지나가고 2, 4분면을 지나가면서 모든 4분면을 지나갈 수 있다. 이것도 안 되죠. 원점을 지나간다라는 건 여기 2, 4분면은 이쪽에서 지나갈 수 있지만 4, 4분면을 지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이 노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파란색, 흰색 그래프와의 차이는 Y 절편의 차이다 라고. Y 절편이 음수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Y 절편 구하려고 X에다 0을 넣으면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 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풀만 하겠네요. 자, 그러면 무리식 봅시다. 자, 적을 거 있는 사람 좀 적으세요, 또. 자, 니네가 공부하는 무리함수도 루트 안이 1차식인 걸 기준으로 배울 겁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루트 안이 2차식이면 식이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함부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런데 루트 안이 2차식인데 그림 그릴만하다 하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그건 원의 방정식을 쪼갠 거.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x의 제곱이라서 이거 또는 이거
이 정도는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알겠죠? 원의 방정식 정도는 무리함수로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1차식만 그릴 겁니다. 알겠죠? 루트 안이 2차식이어도 그림 그리기 어려워요. 자,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니까 원의 방정식 중에 위에 거 y가 양수인 부분이 얘고 여기 y가 음수인 부분은 얘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무리함수 기본형 봅시다. y는 루트 ax 그래?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자, 요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무리함수를 좌표평면에다 그리기 위해서는 x랑 y가 실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함수는 정의역의 범위를 루트 안에 있는 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루트 x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y가 실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x 플러스 5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됐습니까?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음수면은 y가 호수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양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를 우리는 정의역의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서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정의역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정의역의 범위 찾는 방법은 루트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거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0에서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0에서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0이 시작 지점이고 뭐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0에서 시작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0에서 시작을 해서 작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마찬가지로 이제 0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0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의 방향은 정해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 x의 값을 키워보자. x가 1, 2, 3, 4 커지면 y도 1, 2, 3, 4 커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x에다가 1, 2, 3, 4 숫자를 집어넣을 때 y가 이쁘게 일직선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x가 1일 때 y가 1이고 x가 2일 때 y가 2고 이렇게 하면 정비례라고 해서 직선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정비례는 아닌 거지. x가 커질 때 y가 커지는 건 맞는데 정비례는 아닌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커져나가는 그 흐름이 약간 곡선 형태를 이루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게 y는 루트 x.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0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x에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y가 같이 커지죠. 그 이유는 뭐냐면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라서 그렇습니다. 괜찮습니까?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면은 x에다 숫자를 집어넣을 때마다 y가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위로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y는 커진다. 이렇게. 자, 그 다음 A 그래프 봅시다. 아이씨, 좀 더 오른쪽에다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이거 x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걸 숫자를 대입해보면 이때도 y가 계속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일단 y가 커지는 거 맞으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안 이쁘냐? 이 정도면 되나?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 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x에다가 1, 2, 3, 4 숫자를 집어넣으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y가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y 값이 작아진다. 오른쪽으로 그리는데 밑으로 가게 그림을 그려야 돼서 점을 콕콕콕 찍으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x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집어넣을 때마다 계속 작아진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면은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루트 앞에 부호가 감소하면은 y 값이 작아진다. 루트 앞에 부호가 음수면 y 값이 작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가고 x의 개수가 음수면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호를 가지고 그래프의 방향만 알면 이 네 가지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네 가지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3 루트 5x 이렇게 되어 있으면 x의 부호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루트 앞에 부호가 음수니까 밑으로 내려가겠구나 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끝이다. 시작 지점은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애가 0이 될 때가 시작입니다. 여기 x가 0일 때가 시작이잖아요. 자, 그러면 무리함수는 진짜로 이게 다거든? 얘네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습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게 y축 대칭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하면은 이 그래프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x축 대칭 이동한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원점 대칭 이동한 거다. 이해했습니까?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 y는 a 루트 b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먼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그림의 방향은 여기. a가 0보다 크고 b 0보다 작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 다음 시작 지점. 자, 시작 지점은 정의역의 시작점을 판단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정의역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3x-6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의역은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애 3x-6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을 항상 이야기한다. 루트 안에 음수면 안 된다 라는 게 정의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6이 넘어가고 3으로 나누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시작은 여기란 말입니다.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어디에서 시작하냐라고 이야기하면 루트 안에 있는 애가 0일 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x가 2일 때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x가 2일 때 시작하고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루트 앞에 뭐가 양수니까 위에서 그리면 이렇게 그립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느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y는 루트 ax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가 되려면 그러니까 x축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 a 값이 크면 클수록 좋다.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이거 이면 된다. 면 된다. 이거 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x축으로부터 멀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왜 설명하냐면 2차 함수 니네가 제일 처음 배울 때 뭐 배우냐면 2차 함수의 기본형을 배운 다음에 그 2차 함수 그래프의 폭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요. 그러니까 y는 2x의 자 그래서 포개지는지 안 포개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니까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무리함수 별로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어요. 이제 무리함수에 대한 기본형 설명했으니까 표준형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표준형 y는 자 일반적으로 A 쪽에는 숫자를 잘 안 줍니다. 원래는. 근데 숫자를 줘도 우리는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써먹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쓰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있는 2를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헷갈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앞에 루트 앞에는 일반적으로 부호만 살리고 숫자는 그냥 웬만하면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은 무리함수를 생각할 때
복잡한 개념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우리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루트 3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게, y는 루트 3x라는 식이 있었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복잡하지 않죠? 이게 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때 오른쪽 위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 지점 루트 안이 0일 때, 그러니까 x가 1일 때, x가 1일 때 y 값이 2죠. 그래서 1,2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 방향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돼요. 자, 연습. 자, 그려보세요. 이거 여기다 마이너스 붙일까? 첫 번째 그래프 2,3이 시작 지점이고 오른쪽 위로 간다. 두 번째 그래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왼쪽 위로 간다. 세 번째 그래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오른쪽 아래로 간다. 그 다음 네 번째 1, 3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간다. 자, 왼쪽 아래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얘는 y절편을 내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y절편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3이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3. 여기에서는 그냥 양수값을 가지는구나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자, 표준형이 있으면 일반형도 있겠죠. 일반형은 더 쉽습니다. 일반형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개한 모습이 일반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개한 모습이 일반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것만 고민할 수 있으면 됩니다. y는 루트 2x 플러스 4 플러스 3.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x축으로 평행이동한 값이 마이너스 4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평행이동은 항상 이런 모습 x 대신에 무엇이 대입되어 있느냐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니까 원래 그래프가 이거여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x축으로 평행이동 그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이 그림 그리거나 위치를 찾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별로 어려울 게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그림을 그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3 오른쪽 위에서 그림은 이렇게 그린다 라는 거죠. 뭐 지나가는 사고면 말하는 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림 그리는 방향과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이야기하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뭐 루트 마이너스 3x 이런 데가 있을 때 왼쪽 위로 그린다 해서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얘는 감소함수입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함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항상 그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볼 때 얘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감소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향이랑 그래프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림을 우리는 이렇게 그리거든. 왼쪽 아래. 하지만 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물어본다면 증가함수다라고 말을 해야 돼. 알겠죠? 우리는 여기가 시작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끝점처럼 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무리함수는 그냥 그래프만 배우면 너무 쉬워서 이것만 문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무리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루트 2x가 있고 y는 x 플러스 k가 있다. 자, k 값에 따른 위치 관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 요거 있잖아. 우리 뭐야 이거? 2차 함수?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이야기한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알겠죠? 우리 이렇게 배웠죠.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네들이 연립방정식을 했을 때 해가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죠. 그 다음에 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1개여서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얘는 이제 교점이 2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풀 건데 그림을 그려봅시다. 먼저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죠? 이렇게 그려지고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 자, 우리는 한 4가지 정도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예 안 만난다. 두 번째, 접한다. 세 번째, 시작점 지나간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냥 한 점에서 만난다. 이 4가지를 구별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우리는 안 만나는 거, 그리고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접하는 거와 시작점을 지나가는 걸 기준으로 할 거예요. 자, 어떤 곡선과 직선이 접한다는 건 특별하게 만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데 접했다는 건 겁나 특별한 거예요. 알겠죠? 어떤 두 개의 도형이 접하고 있다는 건 엄청나게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이 시작점을 지나가고 있다도 특별하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리함수에서 시작점은 원래 특별했던 점이니까. 됐죠?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래프의 방향과 위치를 정해주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작점이 되게 중요한 점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리함수에서. 그래서 우리는 시작점을 지나가는 이 상황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먼저 접하는 거. 자,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교점이 1개다라는 겁니다. 자, 교점이 1개니까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할 겁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교점의 x값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는 이유는 루트 모양 없애려고 요렇게 되겠고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죠.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요렇게, 그래서 에이 뭐야, 이렇게 됩니까? K는 2분의 1.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K는 뭔가? 여기서 K는 직선의 Y 절편입니다.
그래서 접할 때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1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빨간색 직선을 위로 올리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라고. 괜찮습니까? 빨간 직선을 기준으로 이 직선을 위로 평행이동하면, 괜찮습니까? 위로 평행이동을 하면 이 무리함수와 직선은 만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만나는 거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K는 2분의 1보다 크면 된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접하는 애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2번 접하는 거, K가 2분의 1일 때. 3번 시작점을 지난다. 자, 시작점을 지난다는 건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대입하면 참이된다는 소리겠지. 여기가 0,0이니까 0,0을 대입했을 때 식이 참이되려면 K가 0이어야 돼.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냥 한 점에서 만난다. K가 0보다 작으면 된다. 흰색 직선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리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사이, 접하는 애와 시작점을 지나가는 저 사이, 저 사이는 물 먹어가지고 그냥 부러지네. 이것도 부러지네. 자, 이 사이는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를 K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로 풀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판별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자, 여기 우리가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고 있죠.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면 식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 식의 단점은 뭐냐면 루트 2x는 x 플러스 k를 양변을 제곱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마이너스 루트 2x는 x 플러스 k라는 애가 있고 얘를 양변 제곱해도 똑같이 나와요, 식이. 그러니까 내가 판별식을 쓰고자 하는 이 식 있지, 이 식. 이 식만 보면 여기에서 양변을 제곱해서 이게 나왔는지, 여기에서 양변을 제곱해서 이게 나왔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성질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고 이 그래프는 뭐냐라는 거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가는, 내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애고, 이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애. 그래서 이게 y는 루트 2x, y는 마이너스 루트 2x 이렇게 돼서 이 무리함수랑 연립을 한 건지 이 무리함수랑 연립을 한 건지 우리는 저 2차식에서는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안 된다. 그럼 판별식이 0이랑 같다는 왜 되냐? 판별식이 0이랑 같다라는 건 왜 되냐면 우리가 이 각도로 접하는 걸 찾고 있죠. 이 각도로 접하는 걸 찾을 때는 여기서 어떻게 직선을 그리든지 간에 무조건 얘랑만 접해요.
얘랑은 접하는 관계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접하는 상황이 얘랑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죠. 접하는 상황.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접하는 건 되는데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점에서 만나는 건 그냥 판별식을 쓰면 이거 다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알겠죠? 저 그래프로 보면 이 상황은 사실 이게 없는 거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걸 못 쓰는 이유는 요게 이제 있는지 없는지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서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없어요. 우리 함수에서. 자,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걸 무조건 물어볼 겁니다. 문제집에서 이걸 물어보면 무조건 니네는 얘와 얘를 가지고 푼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연습. y는 루트 2 마이너스 x가 있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있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다. k의 범위를 구하시오. 해보세요. 아이고. 잠깐만, 우리 12시 끝나는 거야? 네. 헐. 야, 씨, 빨리 말을 해야지. 자,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